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이승만 정부까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 542쪽에 543쪽으로 가시면 60년 4.19 혁명 그거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그래서 60년 3.15 부정선거와 이에 저항한 시민혁명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거야. 그 다음에 61년 맨 끝에 61년 5.16 해서 5.16 군사재면 그거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1961년 1961년에 군사 구테타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하는 거야.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전환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사이의 시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당연히 지금 4.19 혁명의 결과지. 결과. 자, 위를 먼저 크게 봅시다. 허정 과도 정부 그거 줄쳐 놓으시고 연필로 허정 그거 뭐 4.19 혁명할 때 하셨잖아. 4.19 혁명 이후에 이제 허정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정식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임시 정부가 들어선 거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 하에서 몇 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3차 개헌도 줄쳐 놓으세요. 3차 개헌.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1, 2차 개헌이 있었지. 발췌 개헌하고 52년에 발췌 개헌. 52년에 발췌 개헌이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 다음에 54년에 4.4.5.입 개헌이 있었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의 결과 3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3차 개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60년 7월에 총선이 실시가 되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야. 민주당이라고 써놔. 민주당 승리.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민주당 정부라고 해. 그냥 장면 정부라고 하는 거지. 장면 내각이 들어선다. 이게 정식 정부야. 이걸 이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야. 이공화국. 장면 민주당 정부야. 민주당 정부. 그래서 4.19에서 5.16 군사정변 사이에는 민주당 정부. 장면 내각을 물어보는 거야 주로. 그 다음엔 장면 내각에서 몇 차 개헌까지 한다? 4차 개헌도 추천하. 4차 개헌. 그러면 결론은 4.19하고 5.16 사이에는 3차하고 몇 차 개헌이 있는 거야? 4차 개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장면 정부 때 실시한 정책이 뭐냐? 그걸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거야. 자, 이제 내용을 읽읍시다. 자, 장면 정부의 특징. 장면 정부는 무슨 정부다? 민주당. 여기는 이제 자유당 정부라. 여기는 여당이 자유당. 여기는 민주당 정부. 총선에서 승리했다. 3차 개헌에 의해서 1960년 7월 총선거가 실시 민주당이 승리해서 민주당 장면 정부가 수립됐다. 그런데 이렇게 수립된 장면 정부는 뭐다? 내각 책임제하고 양원제 국회.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놔. 이 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야. 의원 내각제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이 3차 개헌이 주로 의원 내각제를 중점으로 하는 거야. 내각 책임제라고 해도 돼.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국회가 양원제야. 양원제.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3차 개헌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된 정부가 바로 민주당 장면 정부니까 이 장면 정부의 정치적 특징은 뭐다?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 국회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래서 장면 정부에는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라고도 해.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국회를 채택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 줄쳐놔 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정부고 민주당 정부는 양원제 국회였고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누구? 국무총리. 이때는 국무총리라는 게 있는 거야.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누구? 장면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누구? 대통령도 있었어.
윤보선이 선출됩니다. 윤보선. 그렇게 딱 붙여놓으라고. 어디서 선출된 거야? 양원제 국회에서. 양원에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런데 이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국무총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어느 정부 때다? 장면 정부에서 이때 장면 정부라고 하지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는 거야. 반면에 이 당시 2공화국 때의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야. 그래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는 유일하게 장면 정부 때야. 그 다음에 형식적 권한만 갖고 있는 정부는 유일하게 장면 정부야. 왜? 이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이 정치는, 그리고 이 정부는 생각해보면, 크게 보면 4.19 혁명의 결과 수립된 정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장면 정부는 민주주의 정치를 했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했다는 등 각종 규제,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언론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거 조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하고는 좀 대조적이지. 이승만 정부 때는 언론 통제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면은 반공을 강조하면서 탄압을 하고 기본권을 억압하고 이러한 현상이 좀 있었다면 장면 정부는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언론을 활성화시켜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높여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4차 기원. 4차 기원은 뭐야? 반민주 행위자 처벌 목적 줄. 3차 기원은 장면 정부 수립시키기 위한 개헌이고 4차 기원의 주요 내용은 뭐다?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야.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이 바로 4차 개헌이다. 그럼 여기서 반민주 행위자 처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3.15 부정선거 관련자란 말이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민주 행위자라고 하는 거지. 조심하실 것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 이러면 안 돼. 반민족 행위자는 친일파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법률이고 요 때는 반민주 행위자 처벌 목적으로 하는 개헌, 그게 4차 개헌이야.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법에서 3대 형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형법에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죄를 주는 거니까 형벌 불소급. 뭐냐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못해. 그걸 만약에 적용하면 소급 적용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형법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과거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에 한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헌법 부칙에 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했지. 소급 입법 개헌이 바로 그거야. 헌법 부칙의 이 법률에 한해서만은 소급표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예외를 인정한 거라. 그래서 이걸 헌법 부칙만 개헌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걸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목적은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그래서 내용만 딱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통일운동 활성화. 그거 별표 쳐놔.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야. 자, 장면 정부 때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언론이 활성화되고 각종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라고. 그래서 그동안 이승만 정부 때는 억압되었던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때야.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줄치면서 읽으세요. 자, 학생과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다. 민족통일연맹, 민통연, 학생, 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자통, 혁신 세력, 줄. 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통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는 민자통이라는, 그래서 민통연, 민자통 이런 거 줄 맞춰놔. 자, 이거는 어느 정부 때 나와야 된다? 장면 정부 때 통일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양한 통일론이 등장한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남북 교류론, 남북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등 다양한 통일론 제시. 그거 줄. 그래서 이때 학생들은 교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상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통일시키자. 이런 식의 논의라는 거여서 남북 교류론, 남북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등 다양한 통일론이 전개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학생과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확산되니까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도 발표한다. 정부안을. 자, 정부안은 유엔 감시와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줄. 요건 2공화국 장명정부 때 정부의 통일 원칙이야. 남북교류론,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은 밖에서 요구했던 통일 방법론이고, 자, 거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를 한 건 좋으나,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 그냥 그동안 억제되었던 각계각층의 요가 막 분출되는 시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식도 좀 약했을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인데, 이때 민주당은 국민들의 그러한 요구를 하나로 결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 분열조차, 능력도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분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장면정부, 민주당 정부가 이런 각계각층의 요구를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래서 민주당 분열, 신민당 창당.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규합하는 데 실패했다. 구파와 신파의 갈등으로 구파, 윤보성계가 탈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했다. 결론, 신민당 창당 줄쳐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구파, 신파로 나뉘었었는데, 구파가 바로 윤보선이 대표자고 신파가 장면이야, 장면. 근데 이때 누가 더 불만이 많았겠어? 신파가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구파가 불만이 있었겠지. 그래서 윤보선 등 구파가 나와서 신민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이 신민당이 박정희 정부 때 야당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신민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능력도 부족했고, 국민들의 이러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도 실패했고, 그마저 또 분열해서 능력이 좀 모자랐다. 그래서 사회가 조금 혼란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꾸준히 적화 통일을 획칙하고 있고, 그래서 군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했던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건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해서였고, 맨 처음에는 정부 수립 초기에는 혼란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61년도로 넘어가면서 차츰 사회가 안정을 취해갔다. 그래서 군인이 나올 필요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인 건지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5.16 군사정변 있죠? 5.16 군사정변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굉장히 혼란해가지고 나라가 망할지까지 혼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보통은. 그 다음에 군사정변이 일어났으면 안 됐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혼란했으나 점차 사회가 안정돼 가는데 군인들까지 나설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 그러나 혼란한 거는 객관적인 팩트, 사실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 있죠? 경제정책은 1961년부터 거의 댐 건설 위한 비롯한 국토개발 사업의 짝수, 그거 줄. 그 다음에 장기 경제개발 계획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재원 확보에 주력, 그거 줄쳐놔. 그거 두 개만 줄쳐놔. 그래서 작년 정부 때 했었던 일이 뭐야? 또 국토개발 사업, 그거 줄쳐놓으라고. 국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착수했다.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재원 확보에 주력했다. 두 개 정도만 기억해놔. 그러니까 작년 정부 때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학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학도호국단 폐지, 교원노조 줄쳐놔. 학도호국단을 폐지했다.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던 학도호국단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폐지된다. 그 다음에 교원들이 노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 교원노조지 뭐. 교원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학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부분적으로 실시됐던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확대 줄쳐놔. 전면적.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 등 지방자치제가 전면 확대 실시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사실은 1년도 못 간다고. 1년도 못 가서 5.16 군사정변을 무너지니까 이때는 별다른 뭐 특별한 정책을 한 정부는 아니라고. 자, 그래서 내용이 많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장면 정부의 특징. 첫째,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 국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국무총리 장면, 실질적 권한, 대통령 윤보선, 형식적 권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를 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탄압 이러면 안 돼. 민주주의 정부니까. 민주주의 정치. 그 다음에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 통일운동이 활성화. 민통년, 민자통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남북교류론, 남북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등이 대두되었다. 정부 안으로 발표한 통일방안은 유엔감시와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이다. 민주당, 그러나 사회가 좀 혼란한 경향이 있었다. 민주당이 분열해서 신민당이 창당되기도 했다. 경제정책은 국토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장기 경제개발계획 마련했다. 기타,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교원노조, 지방자치제 전면 확대.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두시라고 반드시. 그 다음에 반민주 행위자 처벌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그게 이제 4차 개헌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십시오. 544쪽으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1년도 못 가서 이 정부가 바로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5.16 군사정부, 이건 이제 박정희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소장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등 군인들이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장면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5.16 군사정변과 그 다음에 군정, 잠깐 박정희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에 군정이 실시가 됐거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얘기를 하는 거야. 혁명 공약,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사료지문이야, 이 시기. 처음에 있는 것만 출처나.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체제를 강화한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하고 그거를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이걸 발표한 사람들도 뭘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반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혁명 공약이라고. 그러면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자, 5.16 군사정변 한번 읽어봐. 박정희 소장과 일부 영광급 장교들이 주도했다. 사회 무질서와 혼란, 급진적 통일운동, 장면 내각의 무능력을 구실로 삼아서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이 시작됐다. 거기 박스 안에 주셔놔.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 혁명공약 발표. 그거 다 주셔놔.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인들이 정치를 했다고. 그때 최고 기관으로 설치한 게 국가재건최고회의야. 국가재건최고회의.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졌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가 최고 권력기구야. 그거 눈으로 읽어. 군사정변 주동자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군사정변의 주동자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통치한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도 탄생한다. 지금의 국가안전기획부 있죠? 그게 처음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했단 말이야. 김종필 등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이야. 그래서 중앙정보부 창설출. 그 다음에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내용의 뭘 발표했다?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그래서 혁명공약이 사료지문으로 잘 나온다고 맨 처음에만 아까 줄서 놨었지? 그러면 5.16 군사정변 이후의 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구 2개, 혁명공약.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이 또 한 게 뭐다? 정치활동정화법. 그러니까 거기에다 크게만 연필로 줄만 쳐놓으세요. 정치활동정화법. 눈으로 읽고. 정치활동정화법 등을 공포하여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정치활동 제한, 그런 것만 줄쳐놓고. 폭력배 소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그것도 줄쳐놓고.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폭력배를 체포하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또 처벌했다. 자,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장면 정부 때도 그런 시도를 했지. 근데 오래가지 못했잖아, 그 정부가. 5.16 군사정변 이후에도 여전히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컸던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폭력배 소탕, 그 다음에 정치활동 정화법으로 또 정치활동 제한. 그 다음에 경제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그건 줄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정책 할 때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거 제일 중요하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 1962년 군정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그래서 1962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 그렇게 미리 줄쳐놔. 그리고 이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실시하기도 했다? 화폐개혁 줄쳐놔. 그 다음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그거는 가볍게 줄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 민생 안정을 위해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그 다음에 부정축제자 처리법, 그것도 줄쳐놓고 가볍게. 그 다음에 공화당 창당 줄쳐놓고, 공화당. 자, 그리고 이 군인들이 공화당을 창당한다고. 그래서 정치하기 위해서 공화당을 창당한다고. 그래서 이게 박정희 정부의 여당이 되는 거야, 공화당. 근데 이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기도 했어. 그게 이제 4대 비리 의혹 사건과 3분의 폭리,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읽어. 1963년 공화당 창당했는데 창당 비리와 관련해서 4대 비리 의혹 사건과 3분의 폭리. 3분은 뭐 말해? 밀가. 분은 가루 분자거든. 그래서 밀가루, 설탕, 시멘트, 그거 줄쳐놔. 그래서 4대 비리 의혹 사건, 3분의 폭리 사건은 군정기 때 공화당 창당과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이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그 다음에 출범하는 건데 5차 기원 줄쳐놔. 5차 기원.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또 몇 차 기원한다? 5차 기원을 합니다. 62년 12월 달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중심, 그거 줄쳐놔. 다시 통치체제를 바꾸는 거지. 의원 내각제 방식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그 다음에 대통령 선출 방식, 국회를 다시 또 바꾸는 거지. 양원제에서 뭐 단원제로.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줄. 그게 5차 기원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63년 10월 대선을 시작.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는 것은 뭐 직선제라는 거지. 직선제.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가는 거야. 대선 밑에다 직선. 그래서 박정희가 당선되는 거야. 그래서 63년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하신 거는 4.19 혁명 이후의 상황, 5.16 군사정변 이전의 요 상황, 허정 과도 정부와 3차 기원, 그 다음에 장면 정부 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기 때 있었던 일 있지? 그는 크게 연필로
최고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 뭐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혁명 공약 발표,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정부의 출범으로 가는 거야? 박정희 정부 3공화국으로 가시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